북녘의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가 살던 고향 이 시간 진행의 엄영남입니다. 오늘도 역시 2019년도에 하나원에 나오신 북한에서 보안원 출신 보안원을 하셨던 정위성 씨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 북한에서 그 보안원 시절에 이렇게 하시던 취급했던 사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할 건데요. 저번 시간에 숙박검열을 통해 가지고 그 단속을 했던 그분을 지금 옥류했는데 어떻게 단서를 짜낼 것인가라는 거기까지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이 여자를 무단 숙박자로 옥류를 시키고 그래서 조사하면서 이제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먼저 속이 은거했던 이 집에 대한 우리가 자료를 먼저 분석했거든요. 그러다 나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 여자가 오빠가 있는데 이 오빠가 동생을 자기 집에 들여도 못 놓게 하고 동생하고 완전 관계가 나빠서 동생네 집에 가지도 않고 또 동생은 오빠네 집도 가지도 않고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오빠가 이 집에 와서 자주 오고 또 자고 가고 이런 소리를 착 듣고 아하 그렇다면 이 오빠하고 이 여자와의 뭔가 있을 기라. 요걸 둘쳐내는 게 또 이게 머리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녀간에는 반드시 그 어떤 선교라든가 지정관계가 꼭 이루어지는 건 그렇죠. 확률이 높죠. 그렇게 되죠. 장사를 해도 남녀간에 같이 다니면 부부간이 갈라지고 싸움하고 이런 게 많은 것처럼 그래서 이건 내가 수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이 여자를 하자면은 다른 머리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간내에 좀 이쁘게 생긴 또 이런 아주머니를 하나 인입시켰거든요. 우리 보안 사업을 적극 도와줘야 되는 거는 우리 국민이 의무라는 거 뭐 이렇게 해설담화를 쭉 하고 그러니까 뭘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서 딱 하란 대로 하라. 이제 11시 40분에 보안서에서 내 방을 이제 문 두드리라. 두드리면 내가 이제 나가겠는데 내가 이제 너한테 이런 질문하겠다. 네가 아무개 하고 이러이러한 지정관계에 있다는 거 지금 사회적으로 지금 복잡한데 너 이제 그만둬라. 내 이렇게 말하면 너 임신까지 했다는 게 사실이야. 임신한 게 무슨 잘못인가? 혼자 사는 여자 그래 그렇게도 못하는 거 이런 식으로 나한테 맞서라는 거 요렇게만 해라. 그런 땅 야 이 내용 그런 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거는 니하고 내하고 비밀이니까 무슨 문제 있으니까 후에 내 얘기해 주니까 그렇게 해서 이 여자한테는 그래서 비판서 비슷하게 이자키니 여자는 씨한데 여전히 자기는 언제 어느 때 기차 타고 와서 어디 가서 뭘 장사를 하고 이거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 초조하게 기다리다니까 딱 11시 40분가 딱 됐을 때 안개라 문 탁탁 두드린단 말이야. 누구야? 그러니까 너 누굽니다 하면서 보안치 차 사서 왔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그렇게 하고 이 여자고 그 빨리 쓰라 이렇게 하고 난 층 나가면서 문을 요만큼 열어놨거든요. 그 복도에서 죽어가는 대하가 야 너 아무개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왜 놀아? 그 너 뭐 지정관계는 지정관계고 너 임신까지 했다는 게 사실이야. 너 남의 가슴 깨자는 게야? 이 어디 나쁜 게야? 뭐 아니 보안우지 혼자 사는 여자 그래? 그렇게도 못하게 하는가? 혼자 사는 여자를 도와주는 건 애국이라 합니다. 막 이렇게 뭐 롤쪽으로 해서 야 이거야 할 수, 너 그러지 임신 몇 했다니까 4개월 됐으면 나는 이 아이를 키워야 되겠습니다. 그래, 야, 내 너하고 말한다니 원래 내 말이 맞아. 야, 가라, 시끄럽다. 그렇게 하고 보냈죠. 그렇게 하고 나가서 담배 한 대 툭 피면서 이제 반드시 이 안에 여자가 심리적으로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 담배 한 대 탁 피우고 다시 들어왔죠. 들어오면서 야 보자, 뭐 아직도 이렇게 썼어. 그러니까 여자 그 다음에 번왕지 이제 한 가지 뭘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뭐야, 할까? 이제 밖에서 얘기하던 여자 누군가? 그래서 난 대수롭지 흘림참에 그거 있지 너하고 그 잘 다니는 그 개새끼 있지 그거지 뭐 그 새끼 그 나쁜 새끼 바람새 같은 새끼 동네 여자라는 거 다 해먹었어 그 새끼 나쁜 새끼야 개 같은 새끼 탁 이렇게 하고 우정 그렇게 하고 상대방이 지금 탁 찔러보니까 이 여자가 야그 사람 그런 사람입니까 내 너 관계를 모르는 줄 알아? 그렇지만 내 언제 네 입에서 나오는가 보자 했더니 어떻게 된 거야 한 말해봐 그러니까 바람지 사실은 중국에 가면은 돈을 벌 수 있다 하면서 나 기다려라 해서 그렇게 하고는 지금 한 달 동안 있었다는 게 한 달 동안 뒤로 계속 뒤로 어떤 때는 자기가 같이 자기다고 이랬는데
그래. 그 자기네가 3명 왔는데 2명은 먼저 넘기고 그리고 자기는 좀 그중 3명 중에서 이쁘게 생겼다고 자기를 데리고 좀 놀면서 너는 더 좋은 데를 보내겠다 하고 이제 한 이틀만 있으면은 저기서 무슨 백산인지 무슨 초선지 중국 백사이란데 중국 백사이란데 있거든요. 네, 있어요. 백사이란데에서 너를 데리러 오니까 있어라. 요래서 그 다음에 요걸로 단서를 해가지고 이쪽 자식을 붙들어다가 마지막에 해서 먼저 번에 둘이 넘긴 것까지 다 받아내고 질투해서 그래서 또 이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숙박금을 하나 놓고도 이걸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사건을 그렇죠. 찾아낼 수도 있고 뭐 범죄자를 색출할 수도 있고 이런 수단이 많습니다. 굉장히 어지간히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고서는 수사하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죠. 특히나 북한 같은 경우에는 과학 수사라는 게 사실은 거의 없죠. 뭐 CCTV가 있기라나 뭐 유전자 분석 뭐 그리고 또 뭐가 있지? 그 지문 감식 뭐 이런 것도 남한 같은 경우는 과학 수사로 다 하지만 북한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수사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인신매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 인신매매 이야기는 저도 이렇게 그 다른 탈북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인신매매 자체는 나쁜 거잖아요. 그죠? 사람을 팔아먹는 게 굉장히 나쁜 거죠.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 인신매매를 당하지 않고는 또 탈북할 방법이 없다고 또 그렇게 그분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최근에 2달 전인가 그 BBC 그 뉴스에 따르면 그 38분여절이 북한의 그 38절이 그 남녀의 그 남녀 국제분해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맞춰서 일단은 나온 뉴스인데 그 인신매매 당해서 그러니까 북한 여성들이 인신매매 당해서 중국에 계시면서 그 성매매 업소나 그런 데서 뭐 술집에서 일하고 이런 그 시장 규모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1억 달러래요. 1억 달러.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규모라는 거죠. 그만큼 다른 측면에서 그분들이 굉장히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조금 생각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또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보안원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그 어떤 북한 그 법에 따라서 단속도 많이 하지만 그 단속한 물품, 쉽게 말해서 단속품, 그쪽식으로 말하면 단속품을 자기가 쓰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단속해서 썼던 뭐 한국 드라마나 뭐 USB나 이런 거를 다 바치지 않고 좋은 거는 자기가 본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혹시 그런 경험도 있으셨나요? 이런 걸 보고 백공구라 하는데 백공구 상무. 백공구 상무라는 게 우리 10월 9일 방침에 따라서 불순 출판 선전 녹화물을 단속하고 그 사회주의 모기장을 든든히 쳐서 자본주의 모기가 날아들지 못하게 하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 그저 주로 보면은 불순 출판 녹화물 이런 건 다 백공구 하는데 최근에 보면은 우리 법일꾼들 모르게 민간에서는 많이 서로 쟤네끼리 메모리 왔다 갔다 하고 카드가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영화들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법일꾼이 아내와 자식은 그대로 법일꾼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똑같이. 스파이도 되고 가끔씩은. 왜냐하면 자식은 학교에 가면 아이들끼리 그 영화가 재밌지. 무슨 내용을 쫙 이렇게 들으면서 이 내용이 무슨 영화를 봤구나 하면 아버지한테 알려주거든. 아버지는 그다음에 무슨 내용이라 하대야 얘기하는 걸 척 들으면서 요거는 미국 영화 무슨 영화구나. 그럼 이 부모들은 아이들이 입에서 나오는 게 이 부모들은 봤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또 단속해서 부모들을 단속하는. 근데 그게 미국 영화 무슨 영화일 것이다. 뭐 한국 영화 무슨 영화일 것이다. 그거 어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다음 이제처럼 가게하죠. 잡아내는 게 이제 아이들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이 아내들은 또 4명 생활 나갔다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상사꾼들 통해서도 이렇게 하면서 또 어느 집 우리는 현재 또 잡아내면은 잡았다가 보면은 인간적으로 또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또 지나치게 너한테 신세도 많이 줬는데 내 너를 구태여 또 이렇게 법적 제재를 가진 얘기인데 회수해서는 그다음 이걸 바치지 않고 보안소에서 우리끼리 또 보지가 보안. 그리고선 그거 보고 좀 주시하면 우리 법일꾼들은 비판적인 견지에서 이걸 봐야 구실이 좋네요. 비판적인 견지에서 봐야 이건 너희들이 뭘 하는 거는 우리 잡아내겠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기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보안소에서도 많이 보긴 보죠. 그렇게 하고 어쨌든 이 알을 바치면은 알과 함께
사람까지 같이 취급해야 되니까 이 사람은 살리자면은 이 알을 우린 바치지 않고 덮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봤던 영화 중에서 또는 드라마 중에서 뭐 인상 깊었던 뭐 드라마나 영화가 있었나요? 뭐 한국 드라마였던 미국 영화였던. 예, 미국 영화 검질긴 형사. 그래 형사 관련된 거. 예, 그 다음에 뭐 007호. 영국 영화던가요? 무슨 자본주의 네, 영화인가요? 그렇죠. 007호. 그 다음 그 한국 영화는 무슨 보면은 검은 모자. 그런 영화도 있었나요? 저는 처음 들어봐요. 약소. 약소. 가을 동화. 무슨 뭐좀 지투로 뭐 많아요. 네, 많이 보셨네요, 진짜로. 우린 비판적 견지에서 많이 봤어요. 비판적 견지. 그거 너무 변명 같은데요? 비판적 견지. 참. 아무 분도 쏘나 아무 거 하나 다 봐요. 그렇죠. 사실 법을 그렇게 뭐 단속한다는 분들이 사실 이런 뭐 비판적 견지 이런 하면서 더 많이 보시거든요. 사실 저도 저 위에 있을 때 그 한국 드라마나 이런 거를 보면서 그때 미국 드라마인가 중국 드라마인가 이렇게 보댔는데 보안원이 들어왔었어요. 그때는 안전원이었었는데 근데 굳이 끄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분하고 같이 술 마시면서 그걸 같이 보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다 그분하고 이렇게 서로 친분 관계가 있다 보니까 뭐 같이 뭐 술도 마시면서 같이 영화를 보는 그런 상황도 좀 연출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우리가 보안서 이 보안원들도 보면은 5년 동안 지역에 5년 이상 두지 않는단 말이 또 띄우거든요. 왜냐하면 내 5년 동안 또 사람들과 인맥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내가 단속 못하게 되죠. 단속 못하죠. 그러니까, 서로 인간관계가 깊어지니까. 그러니까 또 띄우고 또 새 사람 와야 모르는 사람 와야 단속도 하고 하는데 근데 대신 또 모르는 사람이 오면은 자료를 물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인민들 속에 내용이 없으니까. 인민들 속에 어느 만큼 뿌리가 내린 것에 따라서 자료가 들어오고 도난 사고 나도 축축축 잡아내야 되겠는데 아무리 무슨 정치대학 초등 졸업생에 배치돼 왔다 해도 이 사람 발생 사건이 났다 하면 잡아오라면 못 잡아오거든요. 그렇지만 대학을 못 졸업한 사람이라도 오랜 보안은 풍부한 이런 보안사업 경험이 있는 사람은 가서 지그닥 잡아온단 말이에요. 그 현지 인맥이 있으니까. 예, 인맥이 있고 자기가 방법이 수사하는 기법이 다 다르거든요. 우리가 이자도 말하다시피 과학수사대 이런 무슨 지문현출 일까지는 못해도 오직 이 머리 지략이지. 머리를 내가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네가 상대방이 무슨 뱀도 무슨 놀래서 불쑥 뛰어나오는 거 잡기 하듯이 방법을 여러 가지 방법이 이렇게 해가지고 듣다 보니까 약간 그 이자 따님도 그렇고 뭐 그 사모님도 어떤 면에서 이렇게 약간 좀 안 좋게 말하면 막 스파이처럼 이렇게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보 수집을 이렇게 요구를 하신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운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그게 그 북한이라는 체제가 그 다 이렇게 감시를 하는 그런 체제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부 말단부터 시작해서 뭐 그 제일 꼭대기에 있는 주한기관까지 서로 다 감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그거를 또 위에다가 또 이렇게 보고하는 그런 체계이다 보니까 좀 한편으로는 좀 잔인하다라는 생각이 너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오셨잖아요. 아주 최근에. 그것도 중국에 얼마 안 사시고 오셨으니까 너무나도 최근 상황이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저는 저도 온 지가 한 10년 정도 됐지만 그 10년 기간에 굉장히 많이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북한 내에서도. 어떤 사람은 장사해 먹기 더 힘들어졌다 이런 얘기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대북 제재 때문에 북한이 더 굶어 죽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특히나 사시던 그 고향에 어떻게 그러니까 장사하기가 그냥 쉽게 표현하면 옛날보다 더 괜찮아졌는지 또는 뭐 밀수 해먹기가 옛날보다 더 좋아졌는지 아니면 더 안 좋아졌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우리가 이게 한국에 와서 뉴스도 보고 대북 제재 때문에 북한이 다 굶어 죽는다 막 아우서 이거 여기서 무슨 대한민국에서 쌀도 뭐 북한다 무슨 보내준다 하는 거 쭉 들어보면서 약간 좀 뭐 모순되는 게 뭔가 하면 우리 지금 현재 북한에서 최근에 오는 사람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법과 위반되는 위법 행위를 하다가 남자들 같은 가반수가 이거 내가 잡히게 되면은 오는 사람도 있고 또
그 한 7, 80%는 다 가족 친척들이 인줄을 해서 임박을 해서 이게 오긴 하는데 네. 우리 지금 현재 북한에서 보면은 대북 제재라고 한다고 해도 예, 형식상은 세관들을 다 막았어요. 세관들 다 막겠지만은 대신 밀수를 밀무역으로 활성화해서 사회주의 경제를 변화시켜라. 이렇게 내적으로 그런 강연재간 같은 게 진짜로 있어요. 2017년도 11월 달에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뭔가 밀수를 아예 밀무역 국가에서 밀무로 합법으로 저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밀수꾼을 우리가 각종 법일꾼들 경비대 무슨 잡아내나 했지만 이제는 밀수꾼이라고 한 사람들이 중국의 대박만 있다면 적서만 아니면 적서라는 게 우리 한국성이죠. 적서만 아닌 거는 다 회사로 내어라. 그러니까 잠복기에 들어갔던 밀수꾼들이 이제는 합법적으로 회사들을 막 내오면서 우죽수처럼 회사들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약초면 약초, 깡승 막승 딱 치는 대로 이게 넘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령 실례를 들어서 무슨 나무로 무슨 50리방을 내가 넘긴다 하면은 와크비를 30리방을 내가 넘기겠다 하고 우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소리 회사 이건 명칭 이제 다 받아냈으니까 네네. 그냥 와크비만 받아가지고 30리방이라 했지만은 50리방을 넘긴단 말이에요. 넘겨가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이거 밀무역이기 때문에 이제 경비대도 이제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었다. 경비대 그래서 문만 열어주고 있거든. 뭐 옛날엔 커버비 뭐 이런 것도 그런 받았는데 거죠. 이게 지금 경비대는 아무것도 못 먹고 보안원도 역시 이거는 합법적으로 이제는 밀무역이 하기 때문에 보안원 쓰고 뭐 너다 테라 나서라 경비대 나서라.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국가보안부 검사하고 이 하주하고 그다음에 그 세관 이런 품질한 이 사람 서에서 나가서 중국인하고 같이 이렇게 마주 앉아서 교육하고 넘기고 그러니까 와크비가 30토인지 50토인지도 모르죠. 그래서 입이 퉁세니까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넘기니까 그리고 그것은 또 도움받아서 이렇게 주고 하는데 그러니까 약초면 약초 깨구리면 깨구리 그저 딱 치는 대로 지금 넘어가니까 승용차가 뭐 이거 철조망을 쳐놨대요. 철조망을 이거 열어주고 자동차들이 승용차 이 새벽이면 먼저 회사 저 강구 쪽에서라면 뭐 승용차 그저 한 20대씩 그저 너무 줄 쳐서 넘어오고 이렇게 밀수로 이렇게 막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거 법일꾼들이 우선 먹을 게 없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다 이렇게 수면 아래 들어가 있던 게 지금 다 합법으로 돼버리니까. 옛날에는 숨어서 몰래 한 거 단속해서 우리가 먹을 게 있었지만 이제는 회사를 해서 공식 명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어떤 무슨 이런 합법화됐기 때문에 우리가 단속할 근거가 없어진단 말이야. 그리고 모든 주민들도 산열면 살면 닥친 대로 이렇게 해서 이 회사에다 집중해주고 밀수꾼한테 주는 가격하고 회사에서 받는 가격이 똑같기 때문에 구태 위험한 밀수를 해서 그러니까 서서히 밀수꾼은 세비 같은 밀수꾼이 없어지고 돈 많은 돈주들이 이제는 일어서서 국가무역으로 이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면 우리 장마당도 보면은 최근에는 중국 쌀이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다 이 자국내 쌀들이 해수쌀, 뭐 문덕쌀, 질 좋은 이 쌀들이 장마당에 차고 넘치는데. 그러니까 쌀도 이제는 충분히 국내 쌀로 그렇죠. 이렇게 다 먹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 자국내 쌀 다 먹고 살죠. 그러니까 중국 쌀이가 이제 붙지 못한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 10분도 같은 거 풀기도 없는 거 바람 불어도 후 일어나는 이런 중국 쌀을 우리는 먹고 제 나라에서 난 옥미를 몽땅 다 중국에다가 지금 넘기고 그래서 지금 한간에서 그나마 그 장성택이 처단하기 정말 하늘이 돋았다고. 장성택이 죽은 다음부터 입어라. 탄이 흔해. 우리 양강도도 이제는 그 나무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고 했는데 이제는 앞에서 지금 탄이 빵통을 막 들어와서 막 팔아준단 말이에요. 그 막 국내에서 그렇죠. 탄을 팔아요. 중국 돈 100원이면 한 톤씩 싸는데 한 톤이면 1년 날 뭐 하고로 보장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무로 뗐을 때는 100원이면 나무 한 입방이랑이 에저리도 없단 말이야. 한 달도 못 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탄이 흔하고 탄이 물밀듯이 들어와. 쌀이 들어와. 그러니까 죽어간다고 여기서는 무슨 막 날리고 대한민국에서 무슨 이거 지금 정부에서 뭐 쌀을 퍼준다 무슨 거 지원해야 된다. 실제 보면 내면식이 들어가서는 그리고 경제가 많이 발전되고 과거보다는 훨씬 괜찮아서 많이 됐어요. 우선 시장 경제를 많이 풀어놔줬고 근데 여전히 단속사업은 강하게 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가? 지난 시기는 인민경제 계획에 물려서 신발 공장에서는 500회 생산하라, 종이 공장은 얼마라 이 계획 지표를 줬는데 이제는 그렇죠. 원 자재가 없으니까 경제 계획 순환이가 없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관장이 조선노동당원이 아니래도 능력만 있으면은 기관장 해라 이런 때가 되어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는
무사봉 오직 이 조선노동당 입당하겠다고 그렇죠. 군대를 갔다면 네. 지금은 입당한 사람들은 누구도 어느 직장도 받겠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 오직. 아니 그렇게 그 기관장들도 이제는 입당하는 사람들도 회사 사장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어느 기관 기업소를 할 것 없이 당원들을 받으면 이중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당 조직이 통제를 받아야 되고 이하 때문에. 그런데 이 당원이 아닌 거는 받으면은 이 기관장이 우물들이 뒤주문에 여기다가 넌 돈 500원씩 한 달에 내고 넌 놀아라. 뭐 이런 식으로 그 그렇죠. 비노력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조건. 그러니까 보면은 실제 돌격대판에 일하는 거는 실제 돈이 없는 사람, 네. 힘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끌려가서 죽도록 일하지만 돈 조금 있는 놈들은 몽땅 이렇게 오토바이 싱싱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제장사 안 하고 먹고 놀고 완전 어찌 보면 가만 듣다 보면 남한보다 더 자본주의적 같은 그런 느낌이 확 드네요. 그게 사실 저도 그 얘기를 여쭤봤던 게 최근에 이 현 정권에서 그 북한의 그 대북 지원 그러니까 쌀을 5만 톤을 그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고 몇 차례 시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북한 쪽에서 우리 안 받겠다. 김정은이가 우리 안 받겠다. 오히려 욕지를 하면서 막 그래서 결국은 그게 무산됐거든요. 근데 듣고 보니까 왜 그랬는지 그 이해가 되네요. 옛날에 김대중 노무현 때는 북한에서 쌀을 뭐 준다고 하면 얼뜬얼뜬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오히려 안 받겠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 어떤 뭐 유엔이나 뭐 이런 조사 자료가 있어요. 북한에 뭐 쌀이 얼마 모자라고 이 정도면 뭐 몇백만 명이 굶어 죽을 것 같고 이런 조사 자료가 있거든요. 그게 약간 조금 많이 어폐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장사가 활성화되면서 일반 백성들은 제 살구멍을 이제 다 고난의 행군 시기는 떼죽음이 나서 죽었다면은 지금은 제 살구멍이 다 열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지금 거기서 제일 아직도 힘들게 사는 거는 이런 지방에서 농촌. 시골에 있는 사람들. 농촌 사람들은 오직 땅 농사를 해서 허배 가지고 이거 생산물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산림복구 전쟁을 하면서 산림을 지금 나무 심기를 하다 보니까 이 부침 땅을 몽땅 다 나무를 심기 하니까 지금 안팎으로 지금 막 주민들이 아우성 치는 거는 난리고 그리고 이제 좀 장사하던 놈들은 더 활성화되고 이렇게 좀 빈부 차이가 더 심하게 더 심하게 이렇게 잘 사는 놈 더 잘 살고 그리고 못 사는 거는 완전 못 살고. 그 농사가 이제 이제처럼 순 농업에만 종사하던 사람들은 이거 정말 어디가 해볼 때 신발 한 컬레를 싸자면 강냉이 같은 거 우리는 옥수수가 지금 북한에서는 주식인데 옥수수 같은 거 100kg를 팔아야 신발 한 컬레를 쌀 정도로 이렇게 공품값은 높고 쌀값은 높고 이러니까 쌀값이 높다는 자체는 그만큼 쌀이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사꾼들이 바쁘죠. 농사를 해서 이거 그러니까 농촌은 힘들고 아직까지도 이런 시점이 좀 있어요. 그리고 그렇구나. 저 굉장히 새로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그런 소식을 못 들어가지고 진짜 뭐 외부 세계 언론에 알려진 것처럼 북한이 다 아직 굶어 죽고 뭐 제2 고난 행군이 온다 막 이런 얘기만 들었어가지고 근데 실제 그렇게까지 심각한 정도는 아니라는 얘기를 새롭게 들었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주문 소리 치는 거는 가만 보면은 우선이 농사랑 어쨌든 전에보단 잘 안 되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래도 우리 자국 내에서 우리 북조선에 있는 곡창지대에서 나오는 쌀만 해도 우리 얼마든지 먹고 살죠. 근데 이 쌀이가 곧 돈이 돼서 미사일을 만들다든가 핵을 만든다 이러자면은 이거는 어질이 없는 기고 그러니까 우리 보면 군량미도 미처 계획을 못하고 막 이러니까 우리 보면은 우리 법일군들이나 군대 그다음에 당일군들은 배급을 정상적으로 준단 말이고 교육보건도 한 반년분씩 이렇게 주느라 하는데 이걸 지금 현재 농업에서 소출이가 얼마 없고 하니까 미처 공급 못하니까 간부들의 아우성소리가 더 높아지지. 그러니까 일반 평민들은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자생력이 다 있고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구멍수는 다 이제는 그동안 좀 해놨으니까. 그래서 김정은이가 대북제재를 풀려고 하는군요. 간부들을 살리기 위해서. 더 지금 바쁜 소리 하니 간부들이 더 바쁜 소리 해서. 그렇군요. 참 자본주의 시장 경제 그 북한에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발전하면서 생기는 어떤 역설 같은 게 뭐 지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시간이 금방 지나갔네요. 그 정말로 너무나도 새롭고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고요. 못다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또 이렇게 얘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